근데 이걸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도 신고를 못 합니다, 절대로. 신고를 못 해요. 왜냐하면 신고해봤자 우리가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중개보조원 고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기사 보셨죠?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들 빌딩 멘토 가짜 중개사 중개보조원 무자격 부동산 거래 도마 위로, 이 기사가 진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쏟아져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검색만 해봐도 중개보조원만 쳐도 이제 이 사람 나오고 부동산 뉴스에도 이 이야기만 거의 가득 있어요. 근데 요게 이걸 알기 전에 우리가 중개보조원이 뭔지를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 문제도 문제지만 다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걸 좀 보겠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이라는 거는 여기 중개사법에 보면은 제2조에 나와 있어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실제로 중개보조원이 하는 일이랑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떤 걸 해도 되는지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를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잘 몰라요.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이 집을 보여주고 손님과 금액을 조율하고 계약을 완성시킨 다음에 대표한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부동산 대표가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계약서를 대표가 썼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공인중개사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 보면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 행위를 중개보조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개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계약서를 쓰는 행위나 아니면 계약을 진행하는 일 뿐만이 아니라 집주인과 금액을 조율하거나 아니면은 입주일을 조율하고 계좌번호를 받아서 서로 조율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개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식인에 보니까 요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개보조원 계약 진행,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보조원 자격으로 1년 전 전세계약을 직접 진행하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형사고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중개보조원이 소개를 하고 중개행위를 다 한 다음에 공인중개사 대표가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거나 계약을 하기 싫거나 어떤 다른 분쟁이 생기게 되면요, 이 계약 당사자가 시군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계약을 진행했던 사람이 중개보조원이었다, 이걸 좀 조사해달라 하고 민원을 넣게 됩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이걸 확인을 해요. 계약서랑 확인 설명서를 확인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누구랑 전화했는지 문자 내역이라든지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찰로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행 과정이.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과정을 몰라요. 이게 처벌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을 써서 내가 그냥 계약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혹은 이제 브이로그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유튜브에 보셔도 이렇게 중개보조원을 제가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고 위험한 부분이라는 거를 전혀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좀 억울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거기 중개사법에 보더라도 이게 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중개보조원이 창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다 차린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월급을 줍니다. 중개보조원이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약을 굉장히 잘해요.
진짜 너무 웃긴 일인데도 계약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속이는 거죠. 공인중개사들도 속고 고객들도 속고 이게 굉장히 바뀌어야 될 문화인 게 공인중개사들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안 하는데 무자격자들 그리고 컨설팅 업체들은 할 게 너무 많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걸 합니다. 사실 공인중개사가 창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이게 한두 명 본 게 아니라 많이 봤어요. 경력이 한 2, 30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걸려요. 이분들이 그 동네마다 협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얘기하는 부동산끼리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그 협회가 있는데 거기 회장이에요, 회장. 어떤 곳은 협회 회장인데 중개보조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도 신고를 못 합니다, 절대로. 신고를 못 해요. 왜냐하면 신고해봤자 우리가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확인할 때는 잠깐 나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나중에 공인중개사 불러서 야 네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공무원한테 가서 제가 지금 중개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처벌을 안 받으니까 괜히 민원 넣고 했다가 하면은 받아주지도 않고요. 계약을 한 당사자들만 이거를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약서도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 한 2, 30년씩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개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중개사고가 발생하면은 공인중개사를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해서 일을 합니다. 중개사고로 몇십억씩 사고를 치고도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이 정도 되려나? 한 2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이런 곳이랑 공동중개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도 같이 중개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중개보조원을 고용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쓰시면 좋습니다. 중개보조원들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거고 만약이라도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처벌을 받거나 혹은 업무 정지가 나올 거예요. 대부분 다 나옵니다, 이거는.